안녕하세요, 가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화장 눈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화장 눈썹은 뭐 예전에 디지털 그라데이션, 안개 눈썹, 화장 눈썹 이렇게 불리워져 왔었고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옴브레 눈썹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화장 눈썹의 장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이 기계의 일률적인 터치로 인해서 피부에 데미지가 적으면서 딱지가 덜 지니까 착색률이 높겠죠. 착색률이 높다는 거는 고로 유지력이 매우 이제 유지력에 가장 강점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기계를 조금 이제 니들링이 편하지 않은 익숙지 않은 분들이 이제 과한 니들링을 했을 때는 조금 인위적이다. 이제 너무 너 눈썹 예쁘나? 이렇게 좀 인위적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계를 사용을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터치를 해야 되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 디자인안을 줄로 이렇게 많이 줄로 다 채웠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가볍게 밀어서 드로잉을 하면서 약간 도트 기법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같은 화장 눈썹의 기법이라고 해도 매우 좀 자연스럽게 가능해졌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을 했는데 저는 디자인이 그 거의 80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이 디자인들을 예쁘게 잘 넣었다, 그리고 선을 잘 부드럽게 쳤다 해도 디자인이 안 예쁘면은 저는 그건 잘 된 눈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최대한 그분의 근육 쓰는 정도와 골격을 잘 파악을 하면서 좌우 대칭을 최대한 잘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고 간주를 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선생님들은 엠보 눈썹이 첫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 라운드로 이렇게 눈썹을 채우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디자인 그대로 이 스퀘어 형태로 색을 넣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스퀘어로 그냥 잡고 색을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라운드로 해서 이렇게 색을 넣었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가 T존이기 때문에 유분기도 더 강하고 재생도 더 많이 되는 구간이에요. 같은 눈썹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탈각률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라운드로 해서 이 부분을 색을 안 넣었을 때 탈각 후에 더 미간이 넓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드럽게 앞쪽까지 니들링을 하면서 가볍게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채운다고 가정하고, 자, 첫 번째 엠보는 이렇게 결을 치게 되면은 빠르게 이 디자인 틀을 이 선으로 잡아서 내가 체크업이 가능해요. 하지만 디지털 기기 같은 경우에는 반복 터치로 색을 밀어 넣는 기법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색이 먹었나 하고 이렇게 닦고 봤을 때 색이 초반에 거의 많이 안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런 마커펜 같은 걸로 이렇게 군데군데 디자인 라인을 스팟을 찍어서 내가 디자인을 어디만큼 그렸는지 그게 닦고 이렇게 디자인 틀이 지워졌을 때도 가늠할 수 있는 이 스팟을 찍고 시술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이 마커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거니까 대신 조심할 게 뭐냐면 마커펜을 꾹 찍어버리면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가볍게 찍어주셔야 되세요. 자, 두 번째로 이 수지 니들이죠. 수지 니들로 뭐 3R 아니면 마이크로 수지 니들 5R 정도로 해서 이거는 이제 시술 사이드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되죠. 그래서 조심히 피해서 수지 니들로 라인을 먼저 이렇게 색을 넣어서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 부분을 색을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이렇게 라인 부분을 가볍게, 하지만 가볍게 이제 유격을 갖고 이 라인 부분을 따야지 너무 촘촘하게 해버리면은 이게 라인이 아니라 스팟이 아니라 선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격을 잡고 이 스팟을 찍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야 돼요. 이렇게 스팟 부분을 찍을 때도 색소는 가볍게 묻혀야 되겠죠. 색소가 막 이렇게 쿵 찍어서 훅 이렇게 디자인 부분에 퍼져버린다면 우리가 디자인을 이렇게 어디까지가 내가 넣었던 디자인인지 착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마커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지 니들로 라인을 먼저 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해볼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섹션을 조금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뭐 4분할, 5분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색을 밀어 넣는데, 자, 항상 기계를 사용할 때는 입술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라인도 마찬가지고요. 힘을 올려서 농도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반복 터치 횟수를 올려서 색을 밀어 넣어줘야 돼요. 항상 웬만하면 90도지만 자, 라인 쪽은 살짝 숙여서 니들 끝을 보면서 디자인 라인이 오버되지 않게 보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소리가 예전에는 웅웅웅 밀고 당기는 게 선으로 표시했을 땐 이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트 기법으로 하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맑게 나오죠. 가벼운 소리가 있어야 되세요. 가볍게 착착착착. 라인 부분은 줄이 안 되게 조심조심. 라인 부분은 조심조심.
3부위가 디자인의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사실 지금처럼 말도 하지 않아야 돼요. 숨도 안 쉬고 라인이 벗어나지 않게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산부위 쪽이죠. 보일까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줄이 아니라 도트로 색이 표현이 되게끔 가볍게 안개 뿌리듯이 그리고 항상 텐션은 사실 갈 방향으로 잡아줘야 돼요. 피부가 팽팽하게 잡혀 있어야 색이 안정적으로 깔끔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뼈에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잡고 하면은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잘 잡아주면서 시술을 해야 합니다. 기계는 아차하면 색이 너무 투머치 되기 때문에 집중하면서 해야 되고, 이 니들을 색을 진하게 한다고 더 속도를 많이 올리거나 힘을 올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항상 색이 어느 정도 먹혔는지 보면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 터치로서 색의 농도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앞부분은 살살살 과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한번 닦아볼까요? 실제로 당황하지 마세요. 실제로 피부에 할 때 정말 이렇게 처음에 색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피부가 방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이야 이렇게 라인감이 보이지만 사실 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마커펜을 이렇게 살짝씩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찍고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마커펜은 이렇게 잔흔들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살짝씩. 지금은 제가 이제 바세린으로 닦았기 때문에 마커펜도 닦였겠지만 실제 시술할 때 우리가 바세린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의 스팟들이 살짝씩 보일 거예요. 이걸 토대로 저희가 반복 터치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소리가 가벼워야 되세요. 항상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이 3부위부터 꼬리까지를 어려운 거를 먼저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술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보통 가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어려운 거 먼저 집중해서 이제 나중에 쉬운 부위를 가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여기는 제가 아차해서 뭐 니들 속도나 뭐 이렇게 텐션을 잘 못 잡아서 이렇게 찍혀버렸어요. 하지만 이 구간은 약간 진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걸 커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연한 구간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 그거는 커버가 힘들죠. 그래서 손을 먼저 풀기도 해야 되니까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선생님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죠. 이렇게 계속 살짝 끌어올리면서 도트 기법으로 시술을 해야 돼요. 소리가 이렇게 가볍게 일률적으로 나야 되죠. 웅, 웅 이래 버리면 안 돼요. 항상 저희는 엠보도 그렇고 하면서 소리를 좀 들으면서 해야 돼요. 그 소리에 텐션이 잘 잡혀 있는지, 내가 니들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게 느껴져요. 맑고 가벼워야 되죠, 소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했는데 이제 살짝 앞쪽을 남겨놓고 이제 뒤쪽에서 끝쪽까지 이렇게 했어요. 도트로. 그리고 또 닫고 봅니다. 느낌들이 가볍죠. 예전처럼 묵직한 느낌이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는 좀 더 뒤쪽까지 와야겠죠. 또 닦고 보고. 부족한 부위를 이제 한 번 더 터치 작업들을 하면서 그라데이션 조절을 합니다. 항상 지금처럼 도트 기법으로 미세한 스팟, 선이 아닌 스팟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체크할 때는 어떻게 이제 자꾸 닦으면서 봐야 되죠. 투머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앞에 부분 살짝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살짝 하되, 앞부분은 정말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꾸 살짝씩 닦으면서 봐야 되는데, 실제 이제 이게 피부라고 쳤을 때 이렇게 세게 닦는 게 아니라 가볍게 컬러감만, 색소만 닦이게끔 닦아서 봐야 돼요. 실제 힘줘서 닦아버리면 정말로 색이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색소만 닿는 정도만 닦아야 하세요. 근데 대부분 이 라인 부분을 가볍게 이렇게 닦으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여기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라인 잘 잡아야 되는데 디자인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선이 되죠. 여기가 진해져 보여요. 그쵸? 진해져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채울 자신이 기계로 나는 없다. 왜냐면 이제 기계는 좀 더 어렵죠. 왜냐면 여기는 계속 초음파 진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는 기계가 어려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계를 어느 정도 해놓고 디테일 부분에 내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지로 이렇게 수지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수지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부족한 부위를 가볍게 콤보가 되죠. 이게 이제 디지털과 수지 콤보 기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실제로 같은 컬러를 넣더라도 같은 컬러로 같은 분한테 실수를 하더라도 수지와 이 디지털의 그 색상이 달라요. 수지가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백업하기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또 제가 좀 조심하라고 하는 게 한쪽만 이렇게 수지 뜨고 나머지는 안 넣어버렸다. 그러면 컬러감이 수지가 조금 더 밝게 남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컬러감이 좀 섞여 보여요. 그래서 수지를 섞는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너퇴 수지로도 그라데이션을 신경을 써서 뒤쪽 부분을 라인 쪽이랑 해서 좀 더 터치량을 올려줘야 되겠죠. 올려줘야 되겠죠? 그라데이션을 항상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니까. 희한하게 엄마 세대 분들이 눈썹이 이렇게 원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쪽이 왜 더 연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관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눈썹이라는 게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죠. 뒤로 갈수록 진해야 되고 위보다는 밑이 조금 더 살짝 진한 게 좋죠. 그리고 여기까지 색이 넣어야 된다. 우리가 디자인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앞쪽도 살짝 더 넣어줘요. 살짝. 어차피 여기가 좀 잘 빠지는 구간이라서 살짝은 한 1~2mm 좀 당겨서 넣어주면서 여기를 터치를 좀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더 잘 빠지니까. 근데 딱 끊기면서 여기서부터 좀 진한 감으로 들어가면은 좀 이제 그 딱지가 탈각될 때까지 너무 앞부터 진해 보이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약간 그라를 시키면서 살짝 더 뽑아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저의 스타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넣는 방법을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고 점이 선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린다고 해서 여기가 좀 진해졌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안 할까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더 디테일할 수 있는 수지를 이용을 해서 뭉그러뜨려 드리는 거예요. 블렌딩 처리를 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거기가 진해 보이지 않게. 자, 디테일은 어떻게? 자꾸 닦으면서 보라고 했죠? 닦으면서 보고 블렌딩 처리를 하면서 뭉그러뜨려서 이제 실수를 복구를 해놔야죠.
저야 이제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제 했지만 사실 이렇게 실수를 하면 등에 땀 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그래서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초집중을 해야 되죠. 이제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 부분이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도트로 예전처럼 줄로 우리가 이제 기계 눈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도트 느낌으로 안개처럼 뽀얗게 눈썹 시술이 가능해요. 하지만 기계 눈썹이 더 기계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잘하려고 하면 기계 눈썹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렵고 더 사실 집중을 해야 되고 실제로 뭐 엠보 수지보다는 기계 수지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뽀얗게 하면 실제로도 이제 많이 예쁘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트 형식으로 눈썹이 시술이 가능하고, 자, 만약에 줄로 예전처럼 힘을 줘버려가지고 이건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만약에 예전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지그재그 기법으로, 지그재그 혹은 시소 기법으로 이제 많이 시술, 소리부터가 어딘가가 압이 지금 심하게 많이 잡고 있죠. 예전처럼 이렇게 한때 계속 10여 년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많이들. 그래서 제가 중국 출장을 가면은 정말 너무 줄로 이 면을 다 채워놨으니 얼마나 부자연스러웠겠어요.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게 일률적인 힘으로 이제 시술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 전 기법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가벼운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벌써 뭔가 밀려 있어. 그쵸? 벌써 뭔가 밀려 있죠? 이렇게 밀린 건 고무판이어서 이렇게 밀린 거고, 사실 그렇게 피부에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반복 터치를 한다고 했을 때 당황했네. 이것도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색이 빨리 먹어서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줄로 표현하시면 안 되세요. 실제 또 시술하는 느낌은 또 다르니까. 이렇게 줄로 표현하면은 부드럽게는 표현이 안 돼요. 줄로 이렇게 니들링을 하면은.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느낌만 볼게요, 느낌만. 이렇게 좀 투머치 되게 형성돼요. 이렇게 맑고 가볍게가 안 되죠. 줄로 표현을 했을 때. 자, 이 공판 자체가 지금도 보면은 진하게 찍힌 것들은 사실은 피부의 데미지가 더 컸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과한 니들링이 된 곳이 없죠. 전체적으로 여기는 어때요? 자, 이게 피부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피부 데미지가 더 크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피부 손상도도 올라가지만 딱지도 더 지고 색이 잘 들어갔다기보단 색이 찍히면서 퍼지면서 뭐 피부 손상만 높아지고 색이 이쁘게 잘 남는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가벼운 터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보다는 도트 기법으로 되게끔 약간 밀어서 이렇게, 아이고 안 보였네. 이렇게 도트 기법으로 이 도트로 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시소 기법이에요. 오고 가는 게, 밀고 당기는 게 일률적이죠. 밀고 당기는 게 일률적이라면 이렇게 시소 기법으로 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잘못해버리면 밀 때, 당길 때 앞쪽에만 힘이 많이 들어가서 좀 색이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치는 연습도 수시로 소리를 들어보면 돼요. 소리가 똑같아야 되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디지털 그라데이션, 요즘은 옴브레라고 하죠. 옴브레 기법 이런 것도 예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더 물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